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오늘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은 어려운데 그거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뭔가 가격이 바뀌는 거. 맞습니다. 이거 가장 흔한 게 횟집감에 시가라고 써있잖아요. 시가. 네, 저는 항상 저게 누가 먹나 저 시가를 주고 항상 궁금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네. 근데 또 물어보기도 뭐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시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봤더니 그게 다이내믹 프라이싱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동적 요금제라고 부르는데요. 동적 요금제.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해서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이제 수요와 공급, 시간대, 날씨, 지역, 뭐 경쟁 상황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이제 요금 전략인데요. 심지어 날씨에 따라서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회 시가도 마찬가지야.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많이 잡힐 때라. 공급되면은 뭐 가격 떨어지는 거고 없으면 올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마케팅 기법이긴 한데 근래에는 이제 핵심 가격 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동적 요금제가 횟집 말고 뭐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게 항공권이잖아요. 항공권 보면은 같은 비행기 좌석인데도 뭐 토요일 날 출발, 일요일 출발하고 뭐 아니면 화요일이나 수요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요즘 보니까 심지어 뭐 항공권 뭐 지정 좌석제로 해가지고 좌석별로 또 돈 내가지고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죠. 호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비교하다가 날 셉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격 비교하다 보면은 이거 아침 일찍 샀으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오후에 사게 돼서 이거 내가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억울한 심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마켓 공급업체인 캡타라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42%는 동쪽 가격 책정을 채택한 레스토랑에 덜 자주 가거나 주문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 응답자의 63%는 레스토랑에 대한 지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이렇게 동쪽 요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시빅사이언스에서 동쪽 가격 책정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은 심리가 어떨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소비자의 62%가 가격 폭리다 이거는 동쪽 요금제는. 심지어 미국 성인의 3명 중 1명은 이게 매우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비자가 동쪽 가격 책정을 알고 있을 때 절반 이상인 56%는 또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3명 중에 1명은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겠다. 단 13%만 그냥 뭐 동쪽 요금제를 그냥 사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G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랑 다르게 17%나 더 사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이게 동쪽 요금제 좀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저항이 덜하다 보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조금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또 인식이 다르고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판매량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까? 네, 딱 들어보면 동쪽 요금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서 2023년 요식업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 약 80%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가격 차등 정책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득이죠. 아까 말한 항공권이나 뭐 호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진짜 거의 2-3배 나더라고요. 거의 이제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는 최저가를 찾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소비자가 소비 타이밍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단순히 할인 혜택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정가만 존재했기 때문에 언제 가나 이 정가만 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나 시기, 날씨 뭐 등등에 따라서 정정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료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몇천 원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 오거나 뭐 10시, 12시 넘어가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시간대를 피한다거나 공연 예매할 때 인기 없는 회차는 좀 싸더라고요. 요즘엔 예전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좀 저렴한 걸 한다는 데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보 탐색 능력이나 가격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일종의 그 택시도 할증이 붙는 시간대를 피해서 조금 더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고 타고 가려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택시 탈 일 거의 없지만 10시 넘어가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9시 30분에 타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다른 좋은 점도 있는데 사회 전반의 공급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기요금이나 뭐
도로 통행처럼 피크 시간대 요금을 높이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분산되면서 혼잡도도 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조금 비싸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더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청취자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인데요. 이지선님이 동쪽 요금제가 뭔가요? 동쪽 요금제가 아니라 동적 요금제. 예, 동적. 그러니까 동적인 다이내믹한 그러니까 가격을 시간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바꾸는 것. 맞습니다. 그 기업에서 동적 요금제라는 거. 왜냐면 동적 요금제. 다른 일 하시다가 중간중간 들으실 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적 요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행 갈 때도 비행기나 이제 숙소 알아보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주말 연휴 때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싸게 갈 수 있는 사람보다 주말에 비싸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 해서 주 7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도 좀 다양하잖아요. 네. 시간을 빼기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 입장에서는 다 같이 쉬는 여름 연휴라든지 이럴 때밖에 쉴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도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항공권, 뭐 호텔, 뭐 펜션 이렇게 막 찾다 보면은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크릿 모드나 쿠키를 이제 삭제하고 다시 항공권 검색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격 알림 앱이라든지 앱 자체를 또 비교하는 앱도 있더라고요 요즘에요. 아 가격 비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비교를 또 하는 앱도 있고 그래서 그 예약 시점을 추천하는 기능도 좀 있고 AI 보니까 그래서 네. 최저가 타이밍을 소비자들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의 기술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면 더 많은 할인의 기회를 만나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이터 기반 소비 습관도 생기는 거고 아까 말한 뭐 택시 호출료라든지 뭐 이런 걸 때 선택과 집중으로 그 시간 피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아이가 치킨을 가끔가다 먹고 싶어하면 저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면 한 집에 오후 8시 반 정도 와요. 그럼 네. 밥을 먹으면 한 9시 언저리 되거든요. 그럼 저희 동네에서 버스로 한 3-4정거장 정도 되는 모 프랜차이저에서 치킨을 조각을 9시에서 10시까지만 1+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와이프가 저보러 사오라. 밥을 먹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걸어서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때가 아니면 언제 싸게 먹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고 밥 먹고 걸어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버스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치킨을 고기 안고 식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나름 그쵸. 활용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있죠. 기업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똑똑해지는 거고 이지연님이 그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뭐 로켓 배송하는 그 업체에서 수시로 가격이 바뀌던데 그것도 동적 요금제인가?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몰들도 그걸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 PD님은 여의도에서 어떤 커피숍에서는 코스피 지수에 연동을 해서 가격을 좀 매기시는 데가 있나 봐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우와. 코스피 폭락하는 날만 가신다고. 아 뭔가 우픈데 이건. 그러니까 근데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 사장님도 고객분들도 위로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단골 고객도 이제 만드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도 이거를 좀 접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대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숍에 코스피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참신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의도여서. 그렇죠. 여의도니까. 진짜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이 약간 예시만으로 그래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네. 그 사실 이게 대표적인 고민이 유휴 시간이잖아요. 자영업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미용실이나 뭐 네일샵 이런 거는 오전하고 오후 일부 시간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없는 시간대. 그렇죠. 그럴 때 타임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상품의 회전율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 베이커리는 특히 그 시간 지나면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팔아도 안 되고요. 이런 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저녁 되면은 그 시간대 8시 보통 넘어가면 그치 국룰을 싸게 판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에는 마감 예약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앱으로 들어가서 뭐 서울에는 빵집 실제로는 앱인데요. 빵집들이 이제 시간 되면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가 그 시간대 가서 사겠다고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가서 사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차피 버려야 할 때 빵이지만 이거를 재고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그 프리랜서나 소규모 창업자에서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할인하는 게 아니라 기본가는 있고 오히려 주말이나
예를 들어 저녁에 프리미엄 가격을 높여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산한 시간에는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좀 사람들이 몰릴 때는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맞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는 선택권이 생기고 사업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생선 같은 거 저녁 시간에 이제 막 할인해서 빨리 파는 것도 비슷한 거고 빵집도 그렇고 편의점에서도 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나면 판매가 안 되니까 네. 그 직전에 가격 이게 몇 개가 남았는지를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야, 이게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가게에서는 우리가 정책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케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는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소비자들은 그걸 또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 엿장수 마음이냐? 물론 엿장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동쪽의 큰 문제가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건데 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캡테라 조사에 보면 63%가 이제 레스토랑 갔을 때 지출 예산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쪽 요금제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게 금액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런가? 이런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단순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는 신뢰가 있는 거고 경험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 갑자기 제가 빵을 아까 말한 것처럼 빵이나 오후 2시 반에 빵을 사는데 내 뒷사람도 갑자기 할인해 주는 거예요. 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인데 사장 마음인데 이러면 이게 뭐지?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 오후 8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타임세일 할 때니까 그때 뭐 당연히 할인해 주니까 보통 우리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이제 아까 치킨도 그렇지만 빵도 보통 8시에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한 7시 45분에 서 있다가 사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알뜰하세요. 네. 네, 아니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쵸. 집에서 시키셔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들 기본적으로 그 시간대는 네.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대는 세일을 한다. 그래서 다들 인식이 딱 이해를 돼 있죠. 근데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세일을 한다 이유 없이. 근데 내 마음인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8시부터 세일하는 빵집이 있으면 한 7시 매출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마트 가면은 보통 8시, 7시 반에 한 8시 사이에 엄청 할인 많이 하잖아요. 예. 회나 고기나 이제 회나 그쵸. 도시락. 그럼 보통 이제 그 시간대까지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엄청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쁜 사람들이 일찍 사는 거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또 기다리다 사는 거고. 불황일 때 이런 타임 세일이 더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또 8388 쓰시는 분께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근데 어제 물건을 사놓고 오늘 가격이 내렸다고 전화 와서 막 따지고 차액 돌려달라는 분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이 꼭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이제 시장의 원리라는 거. 그렇죠. 근데 또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을 땐 또 배가 아픈 거는 또 당연한 또 심리이고. 그럼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다이내믹 프라이싱, 동적 요금제를 잘못 적용했다가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패스트푸드 웬디스가 최근에 이제 햄버거를 점심 전에 피크 타임 때 비싸게 하고 한산한 시간에 싸게 팔겠다고 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우 좋잖아요. 수요가 많은 시간에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수요가 적을 땐 할인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고. 네. 근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햄버거를 점심 저녁에 먹지 뭐 중간에 먹어? 이러면서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그냥 뭐 시간 많은 사람만 줘라는 거야? 야 뭐 일하느라 바쁜 사람만 또 소외감만 주는 거 아니라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햄버거 값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또 올린 거다. 이래서 이건 폭리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웬디스가 이 가격 정책을 철회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약간 다르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이제 모 프로야구단이 이제 동쪽 요금제를 도입해서 팬들 사이에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경기일수록 좀 가격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수익은 늘었는데 관객 수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쪽 요금제가 잘못 설계거나 오히려 이제 하면 충성 고객을 잃거나 브랜드 신뢰도를 낮추는 약간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러게 이거를 잘 활용은 하긴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반발도 사면은 안 되고 효과를 또 높여야 하는 거고 어렵네요.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 동적 요금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많아질까요? 어떨까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동쪽 요금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특정 분야, 뭐 호텔, 뭐 공연, 뭐 항공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뭐 모빌리티, 배달, 패션, 통신, 콘텐츠 스트리밍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좋은 점이 이제 소비자의 행동이 유도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우 전기 요금이 여름이나 낮에 전기로 더 비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굳이 피크 시간대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은 저녁에 쓸 수도 있고 밤에 쓸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도 뭐 지금 보통은 1, 2회가 뭐 무료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 유료잖아요 대부분. 네. 처음에 이제 이걸 끌어들여 모객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스트리밍 요금이 처음에는 비싸고 나중에 시간제면 싸거나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이런 다이나믹 요금제를 사용해서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쪽 요금제가 결국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물건을 사고 파는 기준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배분도 하고 행동을 디자인하고 사회적 흐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까지 할 걸로 보입니다. 김다라님이 저도 계속 동쪽 요금제로 들리는 1인입니다. 동쪽 요금. 1900님 저만 동쪽 요금제로 들은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동쪽이 아니라 동쪽에 가서 그렇죠. 이제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다이내믹 요금제에 대해서 발음이 다이나믹하네요. 이게 사실 불황에 기업들도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영업자분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비교 앱들도 많아지고 또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져야 하는 거고요. 동적 요금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